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 한국의 돗자리, 한국의 쪽집게, 우리 김장수 박사 모시고 여론조사의 추이와 내년 불과 이제 7개월도 채 남지 않은 21대 4.15 총선 전망 한번 확실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동안 우리 김 박사님이 늘 말씀하시길 현재 추세대로 아마 그때가 제 기억에는 아마 이번 4.3 창원 보궐선거 때 그 이후로 일관되게 거의 좀 5개월째 해오시는 말씀이 민주당은 100석도 안 될 것이다. 예. 설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100석도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모르겠어요. 우리 쪽집게 또 돗자리 우리 김 박사님의 말씀이 맞았는지 오늘 민주당 집권여당 민주당의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거의 화들짝 놀란 상태로서 보면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똘똘 우리 팀끼리만 뭉치면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흔한 얘기로 진보 좌파만 딸딸 뭉치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 무소의 뿔같이 뚜벅뚜벅 가자. 그리고 조금 전 오후에는 청와대에서 관계자가 나와서 브리핑하는 가운데 아니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40% 갤럽 기준으로 40% 나왔는데 라고 기자들이 물으니까 일희일비하지 않겠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선 청와대에서 4년 근무하셨죠? 아니 그렇게 오래는 안 있었고요. 한 1년 6개월 정도 있었고 네. 계속 그 일을 했었죠. 예, 그렇죠. 그 청와대에 계실 때도 보면 그런저런 얘기 나올 때 뭐라고 답했어요? 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일비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은 고백을 하는 겁니다. 대책이 없다.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는? 예, 그 청와대에서 항상 하는 거짓말이 두 가지예요. 네. 하나는 여론조사 신경 쓰지 않는다.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맨날 여론조사만 들여다보고 있고 또 하나는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그거 거짓말입니다. 예. 그 자기들 맨날 그것만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근데 이제 저런 얘기가 나오는 거는 네. 원래대로 하면 국민의 평가가 나빠지니까 우리가 그 원인을 분석해서 이러이러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렇게 나와야죠. 네, 그렇죠. 뭐 좀 나쁘게 얘기하면 저 얘기가 야 너희들이 우리를 싫어해도 우리는 뭐 귀찮은 지서도 똥 깨는 지서도 귀찮은 간다 뭐 이런 식의 반응일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지금 저에게는 대책이 없다. 네. 우리는 가지고 있는 대책이 없습니다. 네. 이 얘기를 하는 자기 고백이라고 봐야죠. 네. 안 그래도 좀 오늘 오전에 제가 마침 오늘 우리 김영광 실장이 뭐 다른 일 때문에 오는 바람에 제가 오전에 한국갤럽 오늘 여론조사 결과 나온 걸 잠깐 좀 스트레이트로 브리핑을 한 적이 있어요. 보면은 한국갤럽이 오늘 오전에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잘한다가 40%, 잘 못한다가 53%, 그다음에 민주당 지지율이 38%, 그다음에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24% 나왔어요. 그리고 마침 어제 보니까 우리 김장수 박사님 그 이제 ARS 하고 있다는 리얼미터, 이제 리얼미터가 보면 목요일 발표하는 것은 이제 교통방송하고 교통방송 의뢰를 해서 샘플 그게 2,000명입니다. 2,000명인데 여기도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게 43.8. 그다음에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53.0%고요. 그다음에 민주당 지지율이 38.2,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32.1이 나왔습니다. 이거 한번 명쾌하게 좀 해설 좀 해주시죠. 저도 이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2007년 경선서부터 쭉 계속 여론조사 데이터들을 보고요. 그 전에도 보면 대통령 지지율하고 여당 지지율이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 똑같이 붙어갑니다. 전혀 다르지 않게. 근데 이 대통령이 잘한다 40, 그리고 못한다 55. 이게 이제 대통령이 딱 망하는 선입니다. 요게 이제 보면 그야말로 이제 끝나는 선이군요. 요 선 밑으로 가면 여당이 항상 참패를 합니다. 특히 이제 여기서 여당 지지율과 야당 지지율 이게 40대 25입니다. 40대 25. 여당 지지율이 40 나오고 야당 지지율이 25가 나오면 그냥 액면만 보면 여당이 이기고 있네.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몇 가지 선거를 보면 40대 25가 나왔다. 그러면 선거 결과가 정말 박빙으로 나옵니다. 이게 박빙선이군요. 박빙선입니다. 그게 뭐냐면 여당 지지자는 선거에서도 액면 그대로 나옵니다. 여당 지지율이 40이다. 그러면 40 그대로 나옵니다. 40 그대로 나옵니다. 그럼 나머지가 60이 아닙니까? 뭐 빠지는 사람도 이렇게 빼도 야당의 55%가 갑니다. 그러니까 저번 뭐 최근에 있었던 게 창원 성산 보궐선거인데 거기서도 지지율 상으로는
여당이 더블 스코어로 앞섰습니다. 그렇죠. 근데 결과가 똑같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당 지지율 40, 야당 지지율 25 네. 이렇게 나왔다. 네. 그러면 지금 선거를 하면 똑같이 나온다 결과가. 네. 근데 이제 갤럽이나 특히 이제 리얼미터 조사 보면 40, 25보다 더 붙었어요. 네, 더 붙었어요. 이건 참패하는 겁니다. 여당이 참패할 때 네. 40대 30이 나온다든가 네. 뭐 40대 하여튼 이 한 자릿수 이내로 붙었다 이러면 여당이 참패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 먼저 리얼미터는 38.2 대 32.1이니까 예, 그거는 6.1% 예. 포인트 차고요. 예. 이제 뭐 갤럽 같은 경우 38대 24니까 12% 포인트 차인데 예. 문제는 지금 이 황태순 TV를 보시는 애청자 여러분께서는 우리 김장수 박사 말씀을 들으면서 아이고 잘 됐다라고 생각하면서 두 가지 아마 의문점을 제시할 것 같아요. 아니 최근에 보니까 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는데 그렇다고 자유한국당이 급반등하지는 않는다. 예. 즉 요즘 무당층이 많이 늘어가는데 예. 점점점점점 이 그렇죠. 질문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질문은 글쎄 이렇게 그래도 민주당 38, 민주당 뭐 38.2 정도 나오는 상태에서 김장수 박사 늘 이야기하는 대로 과연 100석도 못 얻겠는가. 거기다 특히 지금 보면 민주당 문재인 정권이 어떻게 보면 정권의 어떤 뭐 목숨을 걸다시피 하고 밀어붙이고 있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그 지역구를 225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75석으로 늘리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정의당도 좀 키워주고 민평당도 키워주고 바른미래당도 키워줘서 범여권, 범진보 여권이 결국 그래도 과반 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은 결국 보수 정당인 자유한국당은 거기다 또 저 친박 정당의 등장 가능성까지 본다면은 결국 분위기는 이렇지만 결과적으로 참패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을 던질 것 같아요. 이제 먼저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네. 지금 여론조사하고 실제 선거가 완전히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보면 네. 민주당 지지자가 40, 네. 한국당 지지자가 30, 네. 그리고 뭐 기타 등등 아마 90%의 사람들이 한국에서 정당을 지지하는 것 같아요. 네네. 이건 틀립니다. 아니 우리나라에서 정당 지지하는 사람들이 100명 중에 한 90명 정도가 정당을 지지합니까? 안 합니다. 대부분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보셔야 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 40대 30인데 어떻게 한국당이 이기느냐? 네. 누가 지금 저도 한국당 당협위원장이지만 한국당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렇게 많이 안 보일걸요? 한국당 좋아하지 않습니다. 한국당을 좋아해서 찍는 게 아닙니다. 아. 그러니까 민주당 40도 저는 이 사람들이 민주당을 좋아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네. 이 사람들은 한국당을 정말 미워하는 사람들. 네. 우리 이제 나는 민주당 찍는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선거는 여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40%가 나는 민주당 찍겠다. 네. 그럼 나머지 60 중에 55% 정도가 네. 야당을 찍습니다. 아, 야당을. 한국당을 좋아해서 한국당을 지지해서 찍는 게 아니라 네. 여당을 심판하려고 찍는 겁니다. 아. 한국당이 뭘 잘했다고 한국당을 지지하고 좋아하고 그럽니까? 여당을 심판하려고 하다 보니까 표가 야당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 이야기하는 대로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보면은 대선은 이른바 전망적 투표를 하고 다음에 그 대선 전에 있는 총선은 회고적 투표, 이른바 저 징벌적 투표, 제가 이제 심판적 투표한다고 그러거든요. 제가 그 이론이 이제 대표적으로 틀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잘못 소개된 겁니다. 아, 그게요. 아니 그거는 이제 거꾸로 보시면 됩니다. 신입사원 뽑을 때 뭘 뽑습니까? 이 친구가 앞으로 일을 잘할지 안 잘할지를 보고 뽑는 겁니다. 이 친구가 그 전에 좋은 대학 나와서 뽑아주는 게 아니고 네네. 이 친구가 일을 국회의원 선거든 대통령 선거 똑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해서 앞으로 일을 잘했으면 하고 선거를 해주는 겁니다. 그죠? 네. 근데 이 친구를 뽑아서 일을 잘할지 못할지를 어떻게 합니까?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의 과거를 보는 겁니다. 아, 이 친구가 좋은 대학을 나왔네. 그 전에서도 잘했다 그러네. 그러니까 선거는 대선이건 총선이건 그때서부터 선거에서 선출된 사람이 일을 누가 잘할 건가를 보는데 그걸 미리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측하기 위해서 그 전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회고적이다 전망적이다가 서로 섞여 있는 건데 아니 민주당 애들을 뽑아놓으니까 애들이 못하더라. 얘들 또 뽑아놓으면 또 못하겠지. 이게 이제 연결돼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민주당 국회의원도 이렇게 해놓으니까 얘들이 나라 경제를 망쳐버리네.
그거를 심판하겠다는 게 아니라 네. 얘들을 또 뽑아주면 얘들이 더 망치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일을 못하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얘들 못하는 게 확인된 애들보다는 다른 당에 한번 맡겨볼까 이렇게 가는 거라고. 해지군요. 네, 맞습니다. 해지. 그러니까 해지라는 게 위험 요소를 갖다 회피하는 것. 그러니까 그렇죠. 예. 이 아들 보니까 지난 2년 내년 기준으로 따지면 이제 3년이 되겠죠 거의. 그렇죠. 3년 동안 나라 운영을 했더니 결국 한 것이라고는 이렇게 저렇게 되고 그 결정판은 그렇죠. 조국으로 위선으로 예. 드러났고 너희한테 또 기회를 주느니 너희를 좀 그렇죠. 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아주 쉬운 겁니다. 우리가 신입사원 일 잘하려고 뽑는 겁니다. 얘가 네네. 서울대 나와서 내가 보상해줘야지 하고 뽑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근데 왜 서울대를 왜 뽑냐? 얘가 그전에도 보니까 공부도 잘했고 성실하니까 네. 일도 잘하겠지 네. 하고 뽑는 겁니다. 예. 서울대생이라고 야, 얘 그전에 공부 잘했으니까 내가 우리 회사 취직시켜서 보상해줘야지. 얘는 공부 못했으니까 내가 심판해야지. 이런 게 아니고. 네네. 예. 그러니까 이번에 조국 법무장관을 보면 그 서울대 아닌 서울대 법대를 나오고 서울대 법대 예, 교수라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꽝입니다요.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여쭤봤던 것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즉 지금 현재 의원 총수는 300으로 정해놓은 상태에서 225명의 지역구, 그다음에 75명의 비례대표. 그래서 이제 그 준연동형으로 가게 돼서 어쨌든 정당 지지표로 가다 보면은 어쨌든 지금 이렇게 죽을 쓰고 있는 문재인 정권이라 할지라도 예. 민주당 플러스 정의당 그렇죠. 플러스 민평당 예. 또 손학규 중심의 바른미래당 예. 유승민은 뺍니다. 예. 요렇게 해서 합치면 최소한 150, 160 되지 않겠는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저는 기존 제도 그대로 네. 총선을 할 경우에 네. 더불어민주당이 100석 얻기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100석이 어려울 거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제도를 고쳐서 네네. 야 우리가 100석을 얻더라도 네. 아니면 100석 조금 더 얻고 네. 뭐 호남 계열의 옛날에 뭐 그 지금 민주평화당 여기 뭐 손학규가 들어갈 것 같은데 여기 한 20석 네. 그리고 정의당 20석 네. 이래서 과반을 넘겨보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현재 민평당, 박지원의 대한정당 등등 예, 다 예. 합쳐서 이제 호남 계열에서 한 20. 예. 그다음에 정의당이 어쨌든 한 이게 20. 이게 준연동제니까 예. 20 그러면 40 되면은 예. 자기들이 120석만 얻으면 되네.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것도 과반을 넘기려면 민주당이 110석 이상을 얻어야 된다는 전제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110석이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네. 100석을 뭐 이제 비례대표가 거의 없다고 하면 지역구에서 얻어야 되는데 네. 호남을 다 먹어도 20석이에요. 네, 그 호남은 또 이미 갖고 갔잖아. 네, 저쪽. 호남을 자기들이 만약에 다 먹는다. 예. 그래도 20석이고 네. 지금과 같은 분위기, 네. 대통령 지지율이나 이런 걸 보면 영남, 강원, 충청에서 네. 이 사람들이 가져갈 지역구에서 승리할 때가 5군데가 안 됩니다. 다 합쳐도. 그렇죠. 예, 현재 그러면 보면, 수도권에서 압도적으로 수도권이 한 110, 120, 뭐 제도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120이라고 했을 때 한 네. 80석을 가져가야 105석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네요. 예. 그래서 실제로 민주당 계열 정당이 자기들이 여당을 하면서 네. 과반을 얻는다는 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이 추세만 봐도 네. 민주당은 100석이 무지 어려울 거다. 네.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나머지 두 당, 정의당하고 호남에 기반을 둔 평화당 계열이 한 3, 40석을 얻는다 해도 네. 과반이 쉽진 않을 거다. 근데 그게 그나마 그 사람들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저 한국갤럽 또 어제 리얼미터로 보았을 때 우리 김장수 박사가 늘 말씀하신 대로 예. 보면 대통령 지지율이 40, 좋다가 40, 예. 좋지 않다가 55면 이거는 사실상 이제는 흔한 얘기로 이제 레임덕이 아니라 거의 데드독으로 가는 길이다.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총선이 7개월 정도 남아있는데 이 추세가 더 나빠질 겁니다. 더 좋아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더 좋아질 가능성은 혹시 김정은이가 저 서울 답방에서 한번 세게 밀어주면 안 될까요? 저는 그거보다는 뭐 이미 안 될 거라는 걸 보여줬지만 네. 그 지지율을 올리는 건 딱 하나입니다. 국민들 목소리를 듣고 아 이거 제가 잘못했습니다. 네. 나는 이렇게 소득주도 성장 이런 거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잘못해서 네. 지금부터 네. 제가 여러분들 의견을 잘 듣고 네. 전문가들을 정말 초당파적으로 모아서 문제를 해결해 가겠습니다. 네. 이러면 올라갑니다. 근데 며칠 전에 대통령 나왔잖아요.
우리 경제는 정말 옳은 방향으로 잘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국민들은 100% 심판합니다. 이 애들이 일을 못한 거는 처음에는 인정을 하는데 네. 그럼 반성하고 고치겠습니다 하면 도와주려고 해요. 네. 근데 국민들은 다 죽겠다고 근데 제가 이제까지 잘해왔죠. 옳은 방향. 네, 옳은 방향으로 앞으로 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누가 표를 줍니까? 자, 왜 항상 보면 그래요. 김장수 박사 말씀 듣고 나면은 막 보랏빛 꿈이 펼쳐지는 것 같고 또 저 김장수 박사 올 그 한 수요일쯤 되면은 아유 요즘도 자유한국당 하는 뭐 꼬락서리 보면 이거 모이지도 않고 결국 또 이 고통이 또 계속되는 게 아닌가 하는 또 시리에 빠졌다가 또 목요일이나 금요일날 김장수 박사 오고 나면 또 기분 씩 좋아갖고 또 주말을 맞고 하는데 하여튼 보시자고요. 예, 근데 이게 한국당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네. 무지하게 지혜롭고 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발전을 생각하기 때문에 네. 심판할 때 어디를 어떻게 심판한다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예상되는 결과입니다. 김장수 박사의 말은 그겁니다. 지금 밥 짓고 있는 사람이 심판받아야지. 예. 밥 짓는데 부엌에 쫓겨나 있는 저 밖에서 어정쩡한 사람을 심판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